이번에 책 내신 거죠? AI 템베거 투자? 네네, 맞습니다. 네. 한번 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최근 한 달간의 이제 DDR4하고 뭐 레거시 반도체들이라고 하는 사실 요즘 최근에 HBM 쪽 주가는 좀 슬로해진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DDR4나 같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거의 두 배 가깝게 올라왔는데 급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디램 시장은 원래 그 3사가 과점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원래 3사가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거의 끌고 왔는데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원래는 디램 샘플조차 못 내놓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공급 측면에서 전혀 이제 수요 조사도 안 하고 공급도 조사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 회사가 물량을 쏟아냅니다. 네. 전체 디램 시장의 한 5%를 쏟아냈는데요. 5%라고 하면 뭐 이게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사실 1%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맞습니다. 가격이 10%, 20%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공급이 5%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원래 그 작년 딱 사이클이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딱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전환된 사이클에서도 레거시 쪽에서도 충분히 뽑아먹고 이제 신규 쪽들 DDR5에서 오면 이제 프리미엄을 누리는 게 이게 기존 사이클의 관성이었는데 CXMT 갑자기 DDR4 물량을 쏟아내니까 DDR4 쪽에서 거의 뭐 레드오션화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두 3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드오션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DDR5 쪽으로 빨리 전환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러니까 이제 DDR5의 프리미엄이 깎이는. 그래서 이제 악순환 구조가 이제 이어지게 된 거고, 그게 사실 작년 하반기 반도체 섹터의 쇼크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타격이 컸죠. 왜냐하면 이제 그 범용 메모리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럼 왜 가격이 오르고 있냐 이렇게 보냐면요. 일단 이제 중국에서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자국 기업들한테 막대한 자금을 풀어주고요.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막대한 자금을 풀어주고 약간 시장을 레드오션화 시키는 전략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의 마켓시어가 충분히 높아지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선도업체들이 이미 DDR4 쪽에서 다 철수를 했어요, 라인을. 그러면 굳이 이제 더 저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항상 그 어떤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그 힘에 따라서 이제 장악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올립니다. 그래서 DDR4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 DDR4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국내 그 메모리 3사한테 지금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는 막대한 펀드를 통해서 우후죽순 막 뿌려요. 그래서 뭐 정말 멍텅구리 같은 회사들도 돈을 받아서 막 그 정말 난립하거든요. 그래서 뭐 뭐 정말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항상 중국은 구조조정을 또 해요. 항상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선진국 기업들, 어떤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의외로 경기가 좋을 때 합니다. 좋을 때 하고 경기가 좋을 때 하면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 회사, 디램 회사가 막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쫙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 압축을 시키면 이제 후발업체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민주주의 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망한 회사들 기술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그런 게 당해서 굉장히 잘 컨트롤해서 기술과 인력을 딱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선도업체가 요거를 쫙 다 가져가서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CXMT가 딱 그런 사이클, 올해부터 이제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반도체 회사,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국가대표,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대표라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는 SMIC, 중심고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쪽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는 YMTC, 양적 메모리. 이 정도로 이제 거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장비 쪽에서는 뭐 어떤 그 에이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우라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이제 사이캐리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2배 급등한 이유는 수요 조절에 있어서 그래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일단 DDR4 쪽도 수요가 여전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특히나 중저가, 저가 스마트폰에는
DDR4 그러니까 특히 LPDDR4 같은 것들이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PC도 DDR4를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그 어떤 가격을 올려서 이제 얘들도 이제 수익을 내야지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정부 자금이 떨어지면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추구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고 이제 DDR5 이제 문제가 이제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너무 이번 사이클에서 못 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다음 사이클에서도 그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고부가 시장인 HBM 시장이 새로 열렸다라는 거는 또 이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중국 기업들 간에서 이제 흡수합병이 일어나면 전체 총 공급은 변하나요? 총 공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팹들 그리고 후반 업체들 팹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라인들 같은 경우는 쓰기도 하지만 이제 뭐 폐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을 거고요. 정말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점점 이제 살아남은 것들만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무협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독충들 막 여러 개 넣어놓고 결국 제 살아남는 놈 요거를 가지고 최악의 극독을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약간 그런 방식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문화라는 게 다 일맥상통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제 생산 전략이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DDR도 DDR4 뭐 이런 이제 레거시도 레거시지만 고급 AI 칩 결국 이제 HBM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아마 스탠스를 당연히 취하겠죠. 실제로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지금 우리 메인스트림이 HBM3가 메인인데요. HBM2E 정도까지는 일부 샘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인가 이제 아직도? 일부 뭐 적용이 되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의 어떤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의 CXMT가 개발을 해서 이제 일부 납품은 하고 있다. 근데 아주 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략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 공산당의 정책은 D램과 HBM을 동시에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점점 레거시를 줄이고 하이닉스처럼 HBM 고급 칩 쪽으로 가는 전략인지 뭐 이런 어떤 의도들이 있나요? 지금 볼 수 있는? 일단 레거시 쪽에서 규모는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규모는 확보해야지 이제 저가 시장을 계속 장악해서 거기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차세대 선단 공정을 빨리 따라잡는 그런 이제 로드맵으로 가는 거고 CXMT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조잡한 수준이긴 하지만 DDR5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미세 공정이 훨씬 더 떨어지고 그리고 뭐 전성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떨어지는데 보조금을 이제 생산 보조금을 주죠. 그래서 생산 보조금을 해서 이제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요 업체들한테도 뭐 할당을 하거나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메모리를 써서 완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계속 주면서 시장을 계속 키우고 있고 아직 이제 중국산 메모리라는 게 중국 내수에서만 거의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로엔드 쪽 제품으로는 뭐 인도나 뭐 동남아 이런 쪽 아이템에는 이제 세트 제품에는 점진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반도체 기술 엄청 많이 따라왔다 그런 류의 이제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뭔가 그 상위 3, 4에는 조금 모자라는 듯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창신 메모리가 이제 뭐 5% 정도 물량 쏟아냈다 말씀하셨는데 뭐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생산을 중단해서 한다면 뭐 구조조정해서 하면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량 공급 중단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D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선두 3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은 어쨌든 그런 그 일시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생산이 축소가 되긴 하지만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또 막대한 캐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CXMT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이 되면 거의 마이크론 수준의 물량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 섣불리 물량을 많이 쏟아내면 자기네들 마진을 깎으면서 또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장의 수요를 보면서 잘 조절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시기안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3대 반도체 IDM 기업들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신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긴 한데요. 근데 우리 주식 보면서 항상 보는 게 성장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 비해서 이 추격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빨라 올라오는 건 명확한 거죠. 예전에는 한 세네 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 요즘에는 1세대, 2세대까지 붙어버리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중국 선박들 보면 다 중국 내 선사에도 소화하는 것처럼 창신 메모리도 중국 내 기업들 안에서만 소모될 확률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내수 시장만 해도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라인업들 먼저 차지를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기술을 쌓아서 프리미엄까지 진출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화웨이라고 볼 수 있죠. 화웨이가 원래 그 통신 장비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가성비 싼 맛에 쓴다 이랬지만 5G부터 완전 퀀텀 점프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네, 결국은 시간이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엄청난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자, 그럼 현재 이제 전 세계 시장 DRAM 시장 이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 이게 3사인데요. 이번에 가격 급등이 나오면 이제 기존의 3사들은 그럼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져갈까요? 수요 공급 등을 조절을 한다던가? 일단 범용 메모리가 가격 급등한다는 전제로 보면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급등한다고 해도 섣불리 캐파를 막 늘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요 시장을 놓고 보면 범용이라는 제품 자체가 내구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면 최종 제품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PC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용 쪽이 물론 이제 서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DRAM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보면 서버 쪽 비중이 한 30% 후반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30% 초반에서 중반대, 그리고 PC가 보통 10% 내외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세 개가 메인스트림 수요처인데 이게 이제 관세다, 매크로다, 경기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아요. 직격탄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선구매 수요 때문에 일단 가격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이게 관세가 실질적으로 조만간 또 반도체 관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이 높아진 가격을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전 세계 소비의 40% 차지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걸 더 자기네들이 그 가격 부담을 감수하고 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업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보고 있고 반대로 B2B 제품인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내구 소비자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인프라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프라인데 이거는 군비 경쟁에 가까운 거예요. AI를 위한 군비 경쟁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수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관세가 20% 더했다고 해서 이걸 구매를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중장기적으로. 그렇지만 당장 B2C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민감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3사들이 지금은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커머디티하고 좀 다른 스페셜티 성격이 강한 점진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파운드리와 빅테크들이 원하는 칩에 맞는 거기에 맞는 커스텀 메모리 쪽으로 이제 가야지 결국 부가가치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